We did not request a visit. I do not take my direction from Vice Minister Choi Sun-hui, and nor for that matter do I take it from Ambassador John Bolton. 대보령도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된 북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찾은 비건비 국무부 장관이 북한 최선희 부상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 화면부터 먼저 저희 시작을 하겠습니다. Let me be absolutely clear. We did not request a visit. I also want to be very clear on one point. I do not take my direction from Vice Minister Choi Sun-hui, and nor for that matter do I take it from Ambassador John Bolton. I take my guidance from the conclusions of the several meetings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have had over the last 2 years.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 내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이 얘기부터 짚어볼게요. 최선희 부상 옛 사고방식에 갇혀있다. 비건 부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한 말인데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협상 상대방에 대한 좀 예의를 갖춰달라, 존중을 해달라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도착하기 직전에 최선희가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건은 언제 우리가 만나달라고 했냐? 그렇지만 우리 협상 상대니까 상호 존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의 없는 말을 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 두 번째는 도발을 통해서 때를 쓰거나 이러면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제 그거 안 된다. 이번에도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여러 가지 도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은 곧바로 전략자산 전개하고 핵 항모 전개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협상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협상이 결렬된 시점, 하노이에서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하고 싶으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나오라 이건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비건은 이미 물러났지만 볼튼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협상파거든요. 온건파다. 그렇죠. 예. 협상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볼턴이 걱정할 정도로 협상파이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그래도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면 비건과 같은 협상파가 손을 내밀 때 정중하게 받고 진지하게 협상에 응해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좀 약간은 강하게 얘기한 게 지금 우리의 북한을 바라보는 자세와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서요. 이 비건 부장관이 방한한 이 시점에 미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을 또다시 불량 국가로 지목을 했습니다. And deterred aggressive activities perpetrated by rogue stat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as well as near peers such as Russia and China. I can confidently say that we are preserving the fight tonight status readiness that we need on the peninsula with our ROC allies. 그런데 김정우 실장님, 미국의 국방부 수장이 비건 부장관 방안에 맞춰서 또 북한은 불량 국가 언급했다. 그냥 가볍게 볼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계획이었냐면은 취임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북한을 불량 국가라 얘기를 했는데 불량 국가라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북한이 당 중앙위 전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면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겠다,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제 2월달에 한도 불량국가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불량국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군이 들어가서 폭발시킨 다음에 또 총참모부가 한국에 대해서 4가지 군사행동을 하겠다
이런 그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그 보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보류됐지만 이런 행동들 자체를 이 에스퍼 장관이 불량격화다 이렇게 지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외교안보 소식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부에서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이 두절됐다. 박 시장의 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경찰은 지금 박 시장을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색 중인데 서울 성북동 부근에서 최종 휴대전화 기록이 포착이 됐습니다. 처음 속보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박 시장이요. 지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박 시장 지금 출근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박 시장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 성북동에서 마지막 휴대전화 기록이 포착이 됐고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지금부터 좀 의심스러운 행보가 있을 수 있다. 김경진 의원님. 물론 예. 박 시장이 뭐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만 서울시장의 위치로 봤을 때 지금 글쎄요. 이렇게 긴 시간 행방이 묘연하다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단히 조금 이례적인 게 시장께서 아마 지금까지 출근을 안 했다면 사실은 정식적으로 뭔가 쉬고 싶으셨다면 연가를 내셨겠죠? 근데 연가를 안 내셨으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예. 그다음에 가족 따님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본다면 거기에 따른 뭔가 이상 징후가 가정 내에서 사실은 어제라든지 전전일부터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름 아닌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부적인 상황들이 조금 있으니까 아마 따님께서 실종 신고까지 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 속보 나오는 것이 뭔가 좀 심상찮아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추정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도 의원님 지금 뭐 경찰이 찾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대전화 기록도 마지막에 성북동에서 이제 포착이 됐으니까 조만간 뭐 소식을 들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서울시장 공관이 현재 북촌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북동에서 멀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에 뭐 한양 도성이나 이런 걸 따라서 산책을 하다가 약간 뭐 건강에 문제가 뭐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박 시장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5세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뭐 활동할 나이기 때문에 네네. 건강에 대한 문제는 그게 크게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서울시장이 경무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제 어제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 놓고 정부가 굉장히 첨예하게 정책적인 이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아무튼 현재로서는 서울시장의 동선이라는 거는 서울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보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파악이 안 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본인의 또 행보를 SNS를 통해서 자주 홍보도 그렇습니다. 하고 뭐 하는 박 시장의 스타일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좀 해프닝이기를 바라는데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 4개를 잠깐만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연락 두절된 상태고 가족인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신병을 지금 쫓고 있고요. 박 시장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어진 사실관계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경찰은 지금 박 시장의 소재를 쫓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북동 인근에서 부근에서 최종 휴대전화 기록이 포착이 됐어서 경찰은 지금 수색 중입니다.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사회부 기자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추가 속보와 함께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속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던 외교안보 소식 북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비건 얘기와 그리고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불량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핵화 협상 와중에 북한은 핵 개발을 다시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CNN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화면이 좀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 평양 인근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핵탄두 개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미국
CNN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네. 여기 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데입니까? 자, 월놀이, 처음 듣는 그런 이제 지명이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북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신리다, 월놀이다, 강선이다, 처음 듣는 지명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정도로 뭔가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 보고 있듯이 샘물 공장 바로 옆에 뭔가 큰 어떤 시설들이 있고 또 사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들과 보안구역 경계선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군사시설이나 보안시설 같은 경우는 담이라는 이 경계지역하고 굉장히 많은 이 이격거리를 확보해 놨습니다. 왜냐? 적들이 침투를 했을 때, 담을 넘어왔을 때 상당 거리를 뛰어와야만 하는 어떤 그런 평지, 개활지를 둡니다. 그렇게 해야 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그 인구 밀집 지역 주변에 저렇게 경계지역으로부터 많이 이격되어 있는 어떤 시설들, 이게 심각한 보안시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지금 미들베리 연구소에 따르면 이 특수 어떤 밀폐된 컨테이너가 다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일반 상품을 실은 컨테이너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밀폐된 그런 컨테이너들이 왔다 갔다. 그건 뭔가 중요한 어떤 전략시설 또 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을 실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7월 8일날 공개를 한 것에 굉장히 주의해 봐야 됩니다. 7월 8일이요? 그렇죠. 7월 8일은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왔고 또 내일은 일본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이 시기에 저 미들베리 연구소가 CNN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들베리 연구소가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핸들링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연구한 결과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미 국무부나 CIA나 이런 데서 미들베리 연구소라는 마우스를 통해서 대리 전달시킨 게 아니냐.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냥 단순히 민간 위성사진, 민간이 찍은 위성사진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미 정보당국, 군당국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월놀이에서 새 핵시설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 그러니까 이제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가서 뭔가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에 대한 대단한 어떤 의지를 보일 테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현실을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어떤 남북 협력에 대한 인정을 해줄 경우에 보다 많은 것을 그들이 받아내기를 바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북한에 대한 뭔가 새로운 어떤 압박이나 군사작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비건 부장관 방문에 맞춰서 공개를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북한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 꽤 여러 번 언급은 된 바 있었습니다. 특히 강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That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당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이 미국은 강선이라는 데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너네 거기도 핵시설 있지 않냐? 여기도 폐기해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좀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네, 먼저 지금 아까 지금 이제 금방 얘기했던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월놀이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북한의 핵시설이라는 것이 원하는 농축 시설이 아니냐 이런 걸 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절삭하느냐 하는 그런 북한의 어떤 생산 공장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핵탄두를 생산한다는 의심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미들베리 연구소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김정은과 그 폭탄이란 책자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이 곧 나오는데 그 책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제프리 루이스가 이제 우리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다른 연구소에서 동시에 얘기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2015년도에 한 번 북한의 핵세적 의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 월놀이 자체가 이게 우리 정부가 별로 핵세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선의 문제인데 현재 영변에 원심 분리기 2,000개짜리 공장이 2개 있습니다. 그럼 4,000개거든요. 강선에 한 6,000개에서 8,000개 있는 것 같아요. 합치면 한 12,000개 됩니다. 그러니까 강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강선대 폐기하니까
북한 뒤로 이제 물러서면서 영변만 폐기했다 해서 이제 결론낸 겁니다. 저희가 왜 이 새 핵시설이 발견이 됐다, 민간 위성에 포착이 됐다, 이걸 왜 중요시하냐면요, 이도훈 의원님. 네. 화면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사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 안에 생산, 우라늄 추출, 이 핵시설을 다 만드는 신리, 월로리, 강선이 다 있기 때문에 핵벨트가 완성이 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림에서 보지만 강선에서 그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해서 무기용 그 우라늄을 만들고 고농축 원로리에서 바로 이제 핵탄두를 만든다는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핵탄두를 만들면 바로 옆에 14km 정도 떨어진 신리에서는 그 ICBM을 지금 제조하고 그다음에 그 보유하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핵 개발의 프로세스가 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2018년에 그 미국의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이 20개가 있는데 13개를 파악했고 그걸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